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력한 도구 적용 사례. 이 방식으로 마법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생활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둔다는 점이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마법이 일어나는 듯 보인다. 이는 이들이 늘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활용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완결함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실화를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이라는 여성의 사례다. 진이는 시크릿 DVD판을 구입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보면서 모든 메시지를 세포 하나하나 흡수했다. 진이는 밥 프록터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밥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진이는 우편물을 찾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체부가 밥 프록터의 우편물을 우연히 자신의 우편함에 넣어둔 것이다. 진이는 밥 프록터가 자기 집에서 고작 4블록 떨어진 곳에 산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뿐 아니다. 진이의 번지수가 밥의 번지수와 같았다. 진이는 즉시 우편물을 들고 밥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고 진이의 앞에 밥 프록터가 서 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는가? 밥은 전 세계를 강연하러 다니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는 편인데 완벽한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다니. 진이가 밥 프록터를 만나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하자.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였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10살 난 남자아이 콜린이 등장한다. 콜린은 시크릿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었다. 콜린의 가족이 일주일간 디즈니랜드에 방문했는데 첫날 가보니 줄이 대단히 길었다. 그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콜린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재미있는 것도 모조리 타고 기다리지도 않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자 콜린은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의 두 번째 구역인 앱컷센터 정문으로 갔다. 그러자 디즈니 직원이 다가와서 오늘의 첫 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첫 번째 가족이 되면 귀빈 대우를 받게 되어 직원이 호의를 받으며 앱컷센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콜린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결과였다. 그날 아침 수백 명의 앱컷센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콜린은 왜 자기 가족이 첫 번째 가족으로 선택되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비밀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고작 10살에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존재는 바로 애초에 소망을 창조한 당신이다. 사람들은 잠시 해보고는 정말 챔피언이라도 된 양말이다. 진짜 끝내준다. 내가 어떤 DVD를 봤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막 싹이 솟아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정작 그 사람은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말한다. 이거 효과 없잖아. 그거 아는가? 우주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진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생각이 줄지어 들어온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보내버려라. 그 생각이 사라지게 흘러보내라. 그 생각을 소망은 이미 이뤄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뤄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나는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1995년에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 따위를 정한 뒤에 그 보드에 그림을 붙여두었다. 나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며 상상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빠져들었다.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다. 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차례 이사했다.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지금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을 산 뒤에 1년간 공사를 하고서 이전 집에 있던 물건을 모조리 옮겨왔다.
어느 날 아침 아들 키넌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마침 사무실 문 앞에 몇 년간 포장해둔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이들이 물었다. 저 상자 뭐예요? 내가 말했다. 비전보드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비전보드가 뭔데요? 아빠가 목표로 삼은 걸 붙여두는 게시판이야. 아빠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붙여두는 거지. 물론 6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이해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리 왕자님, 아빠가 보여줄게. 그게 제일 쉽겠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한 보드에는 내가 5년 전에 상상한 집 그림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내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나는 그 집을 보고서 울기 시작했다. 감정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다. 아들이 물었다. 왜 울어요? 이제야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이제야 내가 읽고 평생 동안 활용한 방법을, 이 회사를 세운 방법의 원리를 알겠어. 바로 그 방법으로 꿈을 그리던 집도 얻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에 불을 지피는 것도 좋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라. 이미 얻었을 때는 감정을 느껴라.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다. 비전보드가 부모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 시크릿 웹사이트 포럼에 가입한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 보드에 시크릿 DVD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 사람은 시크릿을 보았지만 DVD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비전보드를 만들고 난 지 이틀 후 나는 시크릿 포럼에 공지를 올려 처음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 10명에게 DVD를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을 써야겠다고 맘먹었다. 그 10사람 가운데 당연히 그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비전보드에 사진에 붙인 지 이틀 만에 DVD를 받았다. 시크릿 DVD든 집이든 창조하여 받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란 참으로 대단하다. 또 다른 예로 내 어머니가 새 집을 사려고 할 때였다. 어머니 외에도 몇 사람이 그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었다. 어머니는 비밀을 활용하여 집을 얻기로 결심했다. 앉아서 자신의 이름과 새 집의 주소를 쓰고 또 썼다. 그 주소가 마치 자기의 주소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구를 모조리 배치하는 상상을 했다. 이렇게 하기를 몇 시간,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머니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자기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라.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된다. 원하는 것은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하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서 그려라. 클레멘트 스톤과 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제기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정했으면 해. 그걸 이루고 나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그런 큰 목표 말이야. 당시에 나는 1년에 약 8,000달러를 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어떻게 해낼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략도 가능성이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이뤄진다고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할 겁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클레멘트 스톤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날마다 눈을 감고 목표를 이미 이룬 듯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10만 달러짜리 증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여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이는 것이 그 증서였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를 마음에 떠올렸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10만 달러짜리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누가 내게 더 큰 수당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주쯤 되자 1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참 흥미롭게도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것이다. 내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책 한 권에 25센트를 받아서 40만 부를 팔면 10만 달러가 된다. 내게 책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비밀 중 하나는 영감이 떠올랐을 때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40만 부를 팔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라를 보게 되었다. 그 전에는 100만 번은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잡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뜨인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책에 관해서 알게 되면 분명 40만 명은 사서 볼 거야. 약 6주 후 나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교사 600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명함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글을 싣는 자유기고가였다. 환상 특급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와, 이거 정말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 기사가 나갔고 내 책 판매 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그 여성을 만나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을 끌어당겼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해 나는 10만 달러를 벌지는 못했다. 92,327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내가 침울해져서 효과 없잖아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내는 말했다.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면 100만 달러도 될까? 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되겠지. 해보자. 출판사 사장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인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명 끝에 웃음 마크가 있었다. 사장 자신도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봤고 비밀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비밀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책의 멋진 이야기를 들은 시크릿팀은 시크릿 웹사이트 https://thesecret TV에 아무것 적지 않은 수표 용지를 만들어 두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우주은행이 발행한 수표다. 당신 이름과 금액과 기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라. 수표를 볼 때는 이미 돈이 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돈 쓰는 모습을 상상하라.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얼마나 멋질지 느껴라. 구하면 이미 당신 것이 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시크릿 수표를 써서 막대한 돈을 불러들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재미난 게임이다. 풍요를 끌어당겨라.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 해서 돈이 흘러 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이 필요한 상황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돈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비밀을 알아내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석 달이면 무너질 거야 라고 내 회계사가 말했던 것이다. 10년간 힘들게 일했는데 회사가 무너진다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러자 상황이 더 나빠졌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회사 상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여전히 숫자를 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에 집중했다. 나는 우주가 내 소망을 이뤄줄 거라고 온몸으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망을 이뤄주었다. 의심이 든 적도 있지만 그럴 때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집중했다. 나는 고마워했고 기뻐했고 믿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비밀을 누설하려고 한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주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하라.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줄 온갖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풍족한 경제력뿐 아니라 무엇이든 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행복한 감정을 보낼 때 행복을 주는 일들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당신 삶으로 되돌려 보낸다. 풍요에 집중하라. 다음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디든 널려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도 다 갚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버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라. 이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25,000달러를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사람들은 대부분 빚 청산을 목표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하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 상자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한다. 내년에는 수입이 2배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사람들 행동을 보면 수입이 2배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순간 형편이 안 돼서 라고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분부받들겠습니다.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맘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휴가가 떠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면 안다라고 친구들에게 없다면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하라.